네, 안녕하세요. 송준영입니다. 저는 명상이라든지 여러분 호흡, 또 건강에 관해서 15년 이상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걸 전달을 하기도 하고 제가 직접 체험도 해보고 그러한 저 나름대로 어떤 전문가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에게 어떤 요즘에 현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부분들이 어떤 잠을 잘 못 이루는 부분들, 그래서 대부분의 뭐 1시에 주무신다든지 또는 2시, 3시 그러신 분들을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봤고, 또 잠을 못 자기 때문에 다음날 굉장히 피곤하죠.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으셔서 제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릴까 고민하다가 이제 수면, 건강한 수면, 또는 어떤 불면증, 또는 우울증 그런 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완화시키는 방법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공유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현대인에게 필수죠, 필수. 잠이 보약이죠. 건강한 수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자, 시작해 볼까요? 자, 현대인들의 고민, 불면증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불면증, 잠을 지속적으로 못 주무시게 되면은 이것이 만성피로와 우울증으로 연결이 되어진다는 게 가장 큰 문제죠. 왜냐하면 피곤함이 계속되어지면 낮에도 굉장히 피곤하고 또 짜증도 나고 그러면 우울증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면증을 가지신 분들은 대부분 우울증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네. 잠이 보약이죠. 잠만 잘 자도 여러분이 따로 뭐 어떤 피로회복제라든지 그런 걸 드시지 않아도 이제 드시지 않아도 몸 건강을 유지하실 수가 있고요. 또 어떤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어떤 비만 또는 어떤 체중 관리, 그다음 어떤 뇌 기능이 저하되는 어떤 효과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잠을 반대로 잘 주무시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시는 분들은 뭐 미인은 장꾸러기 그런 말도 있었죠. 피부가 재생이 잘 되어지고 뇌의 어떤 건강, 그다음에 어떤 노화도 방지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잠은 최고의 보약이라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불면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보통 많이 취하시는 방법이 이제 뭐 술을 드신다든지 또는 어떤 수면제라든지 또는 항우울제를 복용한다든지 그러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고 있지만 자, 이것들은 항상 부작용이라는 게 따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부작용이 없이 건강하게 숙면을 잘 취하고 또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을까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왜 그런 잠이 잘 오지 않는지에 대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려면 반드시 몸과 마음의 상호작용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의 몸은 단순한 어떤 물질이 아니라 정말 복잡한 어떤 몸과 마음의 작용으로 이루어진 유기체이죠. 그래서 단순히 어떤 육체적인 부분만 해결을 한다라고 한다면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네. 지금 이 그림에서 보듯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떻게 보면 아주 복잡하고 정교한 기계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우리의 몸은 마음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컨트롤하는 게 바로 뇌죠. 그래서 뇌의 작용을 통해서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다. 네. 자, 자율신경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부교감신경과 교감신경에 대해서 학교 다니실 때 생물 시간이라든지 과학 시간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교감신경은 긴장시키는 신경, 부교감신경은 이완시키는 신경인데요. 현대인들은 교감신경이 지나치게 항진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이완하는 어떤 그런 작용은 이제 지나치게 감소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인데요. 그래서 잠이 잘 오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잠을 잘 때도 긴장되어 있는 거죠. 교감신경이 한징되어 있어가지고 원래 잠이 오려면 부교감신경이 어떤 작용으로 인해서 릴렉스가 돼야 되는데 잠을 잘 때조차도 긴장 상태가 지속이 되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교감신경은 뇌에서 어떤 코티졸 호르몬을 분비를 시키고
뇌의 온도는 올라가고 몸의 온도는 떨어뜨리는 그러한 효과가 있고요. 우리가 어떤 적당한 긴장은 필요하지만 지나친 긴장이 되어질 경우가 이제 문제인 거죠. 부교감신경은 어떤 세로토닌, 멜라토닌을 분비시킵니다. 그래서 뇌를 긴장시켜서 어떤 수면을 유도하는 작용을 하고요. 또 체온을 상승시켜서 체온이 1도 증가하면 면역력이 뭐 5배 증가한다는 말이 있죠.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현대인들은 지나치게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몸의 어떤 소화작용이라든지 어떤 근력이라든지 또는 어떤 활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저하되어 있고 반면에 뇌는 굉장히 잘 활성화, 그러니까 뇌 컴퓨터가 과열되어 있는 것 같이 뇌가 지나치게 항진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것이 문제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불면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치유하기 위해서는 네, 좀 감이 오시죠? 항진되어 있는 교감신경은 좀 이렇게 약간 완화시키고 그 다음에 부교감신경의 작용을 증가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법들을 이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한 5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 보았는데요. 자, 첫 번째는 식습관이죠. 식습관. 커피는 뇌를 각성시키죠. 그 다음에 술, 그 다음에 어떤 야식 또는 담배,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뇌를 어떤 활성화시키는 어떤 측면에서 잘 활용을 하면 좋지만, 이제 밤에 커피를 드신다든지 술을 드시면 이제 이완이 되어야 되는 그런 타이밍에 어떤 뇌를 긴장시키거나 항진시키기 때문에 숙면을 취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의 뇌는요, 어떤 불확실한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긴장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뇌를 어떻게 보면 긴장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좀 규칙적인, 그래서 언제 잠을 자고 언제 밥을 먹고 어떤 예측 가능한 상황을 만드시는 게 필요하고요. 습관을 좀 잘 들이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정돈된 환경, 뭔가 어지럽혀져 있는 상태에서는 뇌가 약간 부정적으로 가거나 긴장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를 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이완이 되어지는 어떤 효과가 있죠. 그래서 잘 정돈된 환경을 만드시는 게 필요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이제 어떤 요가라든지 스트레칭 또는 기체조, 어떤 호흡법, 단전호흡이라든지 심호흡,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의 어떤 몸과 마음의 긴장을 완화시켜서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예. 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놓치시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근력을 강화시키는 것도 부교감신경 또는 세로토닌, 멜라토닌 호르몬이 잘 분비되도록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적당한 근육을 기르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 중에서도 하체 근력 또는 코어 근력을 중심으로 기르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좀 예민하신 분들 또는 그러신 경우에는 대부분이 불면증이 있으신 경우가 많고요. 실제로 그러한 사례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스트레스에 강해지는 어떤 훈련 또는 어떤 마음의 근육을 기르시는 게 필요하고요.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예전에는 뭐 이만큼 엄청나게 많은 자극을 받았다라면 이런 훈련을 통해서 같은 상황에서도 좀 스트레스 덜 받는 그러한 마인드 컨트롤이라든지 어떤 트라우마 치료를 치유할 수 있는 훈련을 하시는 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십니다. 자, 그리고 긍정적인 정서의 함양.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근본적인 치유에서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부정적인 어떤 상황이라든지 정서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어른이 되었을 때 불면증, 우울증이 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어렸을 때부터 좀 많이 불안했는데요. 근데 어른이 되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요. 어른이 되어서도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긍정적인 정서를 함양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요, 일기 쓰기. 일기를 쓰면서 나를 바라보고 생각을 정리하는 거죠.
그리고 꿈과 희망을 가지기. 희망이 없으면 보통 우리가 걱정 근심에 쌓여 있을 때 이제 잠을 잘 못 이루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일부러라도 어떤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뭐 버킷리스트를 작성한다든지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긍정적인 정서를 기르는 훈련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통 걱정이 있거나 그럴 때 나 혼자서 고민을 하거나 이제 좀 외로움을 즐긴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는데, 나와 어떤 그런 것들을 주변과 소통하고 나눔으로써 이제 긍정적인 정서를 함양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여담인데요.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분들의 특징을 이제 다큐멘터리에서, TV에서 조사를 해보았는데, 주변 사람들과 잘 소통을 하고 이웃들과 잘 교류하고 그러신 분들이 건강하고 오래 사는 네, 그러한 어떤 데이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일부러 어떤 노력을 통해서 나와 소통하고 주변을 소통하는 그러한 고민들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한 습관을 가지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변하고 소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자기 자신과 소통할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이 있죠. 그게 바로 명상입니다. 그래서 명상을 꾸준히 하면 부정적인 정서가 줄어들고 긍정적인 정서가 높아지는 그러한 뭐 여러 가지 과학적인 데이터도 있고요. 명상이란 말 자체가 어두울 명자, 생각상자죠. 자, 생각을 어둡게 한다. 예. 그렇죠?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라든지 부정적인 생각들을 어둡게 함으로써 긍정적인 정서를 함양시키는 그러한 게 바로 명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15년 이상, 20년 가까이 명상을 해왔고요. 과거의 저를 보았을 때와 지금의 저를 보았을 때 주변에서 깜짝 놀랍니다. 예, 굉장히 많이 변화되었다라고. 그래서 저는 명상을 현대인들은 누구나 필수적으로 명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 명상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부터라도 익혀 나가서 10년 후에, 20년 후에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지금부터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수면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를 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